자, 아까 첫 번째에서는 지금 원장님 페이지에 있는 기능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 페이지에 있는 기능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실은 이제 원장님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 실은 이제 전체적인 큰 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춰 나온 거고요. 근데 이 선생님 페이지에 있는 기능들은 조금 글쎄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도 충분히 알고 있으면 좋고요. 선생님들은 정말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나름 이제 제가 여기는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우선 선생님 페이지는 자, 요 화면이 있어요. 요 화면이 있고요. 선생님들이나 혹은 이제 수업에 관여하는 원장 선생님들은 수업 교재, 과제 관리, 과제 출제, 반종합 성적표, 클리닉, 관리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것도 순서를 과제 출제를 맨 위에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제 반을 다 배정을 했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과제를 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물론 이제 개념 설명 들어가고 개념 강의 하시고 난 다음에 뭐 문제집에 있는 문제도 풀겠지만 실은 중요한 거는 이 시스템을 잘 시스템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선생님들에게 과제를 어떻게 출제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제 출제 기능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뜨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정규 과제라는 게 있고 보충 과제가 있는데 이 정규 과제의 의미와 목적, 이 보충 과제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선생님과 원장님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어떤 과제인지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정규 과제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갖다 대시면 이제 내용이 나오지만 공통 문제예요. 공통 문제. 그리고 밑에 보시면 출력을 권장한다. 또 더불어 컴퓨터 수업도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지만 가장 정규 과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공통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과제의 내용이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장점은 공통과제는 선생님이 어차피 하나의 문제의 틀이니까 전체적으로 클리닉을 하거나 관리하기가 수월한데 문제는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좀 이제 부족한 친구들하고 레벨이 안 맞아요. 많이들 고민하실 거예요. 레벨이 안 맞는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레벨은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는데 관리는 쉬워요. 자, 이 보충 과제는요.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맞춤 문제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컴퓨터 수업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뭐 태블릿 PC나 탭이나 컴퓨터나 최소한 휴대폰 정도는 있어야 돼요. 물론 휴대폰으로 하기엔 좀 번거롭긴 한데 어렵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돼요. 이 보충 과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학생들마다 맞춤 문제가 나간다는 거예요. 개별 문제가 나가요. 다 틀려요. 학생들마다 문제 내용이 다 틀리고요. 실은 이제 아까 원장님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을 반을 이제 구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은 같은데 이 온라인상에서는 반을 여러 개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수준에 따라. 개념은 똑같은 개념을 강의해 주는데 문제는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들을 풀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인데 이 보충과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마다 다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문제가 나가고요. 그리고 내용을 이제 실은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A번, B번하고 그 밑에 10문제가 붙어 있어요. 정규과제는 그냥 10문제 뿐이에요. 똑같은 문제 10문제. 그래서 A번, B번 문제에 따라 뒤에 나오는 문제가 틀려져요. 틀려지고 이미 원장님 페이지에서 학생들을 반을 구별해 놨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도 틀리게 나가요. 문제의 난이도도 틀리면서 학생에 따라 더 쉬운 문제 혹은 그 학생이 잘 못하는 문제 혹은 그 학생에게 맞는 문제들을 낼 수 있는 과제예요. 그래서 장점은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뭐라 그럴까, 부족한 것들, 학생 하나하나에 대해서 맞춤식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너무 반이 많거나 혹은 이제 클리닉지 관리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할지 틀을 잡으셔야 돼요. 뭐 본사에서 이제 뭐 기본 안을 제시를 해주시겠지만 실은 이제 각자의 학원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원장님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정규과제와 보충과제에 대한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과제명은 그냥 과제 뭐 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내보내도 되고요. 제출기간은 뭐 여기 보시면 뭐 보시면 아실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난이도 및 문항수가 있어요. 기본, 심화, 최상위, 직접 선정 이런 기능이 있는데 지금 정규과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공통과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한테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공부를 좀 부족한 학생이든 기본 문제를 내면 전부 다 기본 문제가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실은 조금 이제 학습 능력이 좀 부족한 친구한테 맞춰지는 문제고, 최상위 문제는 당연히 이제 학습 상태가 좋은 학생들한테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직접 선정은 여기 이제 뭐 정해진 게 있어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쉬움, 보통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줄 거냐, 문항수는 몇 문제를 할 것이냐,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는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목표 점수, 이거는 이제 뭐 정해 보시면 재시험 뛰는 기준이에요. 이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과제를 낼 때 대부분은 이제 과정에 맞춰서 내요. 수 1이면 수 1. 그래서 뭐 당시에 연산, 뭐 나무 정리 진행한다. 그리고 학생 선택. 반을 선택을 하면 그 반에 다 뿌려지는 거고요. 네, 반이 뭐 2개 이상 되기 때문에 고1 반에 뭐 무슨 뭐 어떤 난이도 최상위 문제, 테스트 반에는 기본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조정해서 과제를 뿌려줄 수가 있어요. 자, 정규 과제를 내는 경우에 그 다음 후속 조치들에서 얘기를 했는데, 보충 과제도 실은 큰 틀은 똑같아요. 과제명, 기간, 기초냐, 중급이냐, 고급이냐, 일일이냐, 문항수 조정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없구나. 보통 저희가 12문제로 하니까. 목표 점수는 재시험이 나오는 기준이에요.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첫 과제를 봤는데 75점이 안 됐으면 그 학생한테는 재시험이 다시 뿌려져요. 왜? 75점이라는 얘기는, 그 밑에라는 얘기는 학습 그 뭐랄까 성취율이, 학습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더 많이 노출을 시켜야 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목표 점수들이 있어요. 여기도 영역별로 과제를 내는 경우가 있고 학년별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영역별은 좀 특별한 학생들한테만 내요. 예를 들면 6학년이 들어왔는데 5학년 도형을 몰라요. 중학교 1학년이 들어왔는데 초등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기본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한테는 예를 들면 도형을 누르고, 너는 상태를 보니까 6학년에 있는 뭐 원뿔, 원기둥, 원뿔 구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구나. 그럼 그거에 대해서 뿌려주고, 중학교 1학년 과정에 현재 단원들, 연결되는 단원들 같이 내주면 약간 일맥상통하게 좀 기초가
보통은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과거의 어떤 학습에 성실하지 못했던 혹은 놓쳤던 혹은 어떤 이유든 간에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한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영역별 과제를 내주기 때문에 거의 뭐 특별한 경우에만 써요. 근데 필요는 해요. 뭐 특강을 한다든가 그럴 때 필요하니까 대부분 과정을 통해서 많이 내요. 과정.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다. 수 1 배운다. 그러면 다항식 연산, 나우정리 해서 반 선택해서 완료 누르면 교재가 나가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과제 출제에 있는 두 가지 과제에 대한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각각의 특징에 따라 장단점이 있어요. 그 특징에 따라 우리 학원은 정규 과제로 한다. 혹은 보충 과제로 진행한다는 것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하셔서 근데 몇 번 이제 어느 정도 실험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본사에서 주는 이제 기본 제시안들을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셔서 정규 과제냐 보충 과제냐 선택을 하셔서 그 밑에 있는 기능들은 단순해요. 그냥 한 번만 연습을 하시면 금방 다 아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중요한 거는 정규 과제로 우리 학원에서 학습의 틀을 짤 것이냐 보충 과제로 학습의 틀을 짤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과제 출제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됐고요. 반종합 성적표는 아까 실은 원장 페이지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과제 관리, 이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과제를 이제 선생님들이 내시면 여기에 과제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뭐 과제명 적혀준 대로 범위 뭐 인원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성적이 나오는데 성적을 이게 선생님들이 과제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원장 선생님이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1차적으로 제가 볼 땐 선생님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과제 관리에 대해서. 과제 관리에 들어가시면 학생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다 다 나와요. 원시험이 어떻고 이건 과제 이름이니까 뭐 그냥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시험이 뭐다, 취약이 뭐다, 기초가 뭐다 해서 점수들 쫙 나오고 성적표 출력 뭐 이런 거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추가 배포 불가가 무슨 뜻이에요? 클릭을 안 해요. 어? 오케이. 자, 요 기능들은 한번 이게 뭐지 하고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이 기능들은 금방 다 아실 거예요. 이 기능이구나. 중요한 거는 과제 관리는 한 반에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 모여 있는 거죠. 주영이는 어떻게 풀었고 뭐 재근이는 어떻게 풀었고 이 내용을 클릭하시면 이 학생이 푼 문제도 다 나와요. 문제도 다 나와서 얘는 어떤 문제 틀렸구나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클리닉에 대한 얘기를 좀 심도 있게 하겠지만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두 가지 정도가. 첫 번째는 학생들에게 맞춤식으로,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를 또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맞춤식으로 클리닉을 해줄 수 있다는 것과 클리닉을 좀 디테일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크게 큰 장점인데, 어쨌든 이제 학생들이 과제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제 관리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수업 교재는 수업 교재가 탁제가 됐는데 뭐 학원의 경우에 따라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사용해도 되고요. 저희는 섞어서 진행해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진행하는 학년이 있고 여기서 제출하는 이제 주어지는 교재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1에 대한 교재를 클릭을 했어요. 그럼 이제 쭉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뭐 표지 목차 이거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기초 문제 이 문제 기초 문제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개념을 강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실은 학생한테 기초 문제를 기초 문제를 연습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 문제 나오는 숫자들 조정하는 것이고 뭐 필수 예제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미리 보기 출력하면 미리 보기 출력하면 교재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주는 교재의 장점은요. 타켓메스에서 나오는 문제와 잘 매치가 된다는 거예요. 잘 적절하게 매치가 돼서 수업 개념과 학습 그 문제풀이와 실은 많이 연결이 돼요. 근데 뭐 이제 좀 단점은 잠시만요. 단점은 여기에 지금 이제 준 교재를 뽑은 건데 글쎄요, 이제 저희가 이 교재를 실은 이제 여러 번 사용을 해봤지만 선생님이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실 때 이 내용에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당시의 나눗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실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설명이 너무 부족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은 QR코드가 붙어 있어요. QR코드가 붙어 있는데 그냥 교재만 이런 이제 QR코드를 잘 활용하시면 이제 보완이 충분히 되긴 돼요. 근데 교재만 놓고 보면 실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개념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장점은 이 교재의 내용과 시스템상에 있는 그 내용이 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약간 이질감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동질감이 많이 느끼죠. 아, 교재랑 과제랑 잘 맞는다를 느끼지만 단점은 이렇게 순수하게 개념 내용만 보면 약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중교재의 장점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은 아주 세련됐죠. 뭐 표지도 그렇고 저희는 표지도 좀 약간 엉성하죠. 어떻게 보시면. 근데 아주 세련됐고 내용도 실은 충분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불필요한 것까지도 들어가 있네라고 할 정도로 뭐 많은 양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시중 교재는 교재가 구성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이건 아마 처음 사용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아마 잘 못 느끼실 수가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와 시스템에 있는 내용과 약간 이질감을 느껴요. 저희는 오래 쓰다 보니까 그 이질감을 이제 충분히 느끼는데 처음 쓰시는 분,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시중 교재 사용을 했으니까 처음에 느끼실 때는 이제 이질감을 많이 못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적합한 거는 제가 느낄 때는 뭐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지만 교재와 시스템이 약간 동질감을 많이 느끼는 형태가 저희는 더 선호해요. 말은 이제 장단점, 즉 단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선호를 많이 해요. 저희는 그렇게 교재를 꺼내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실은 클리닉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정말 통달하셔야 돼요. 원장님은 클리닉이라는 게 있어서 클리닉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통제나 컨트롤을 해주시면 좋긴 한데 선생님들은 이 클리닉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요 위에 있는 기능들은 그냥 한 번, 두 번 뭐 연습하시면 다 알아요, 다. 근데 이 클리닉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클리닉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학생이 성적이 오를 수 있고 오를 수 없는 것이 물론 학습이 뭐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오답관리까지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 클리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여기 보면 이제 반별 과제 오답 클리닉 뭐 여러 가지 클리닉이 있는데 이게 좀 더 이제 심플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대요. 아니 4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반별 과제 오답 플러스 취약 클리닉, 반별 단원 오답 플러스 취약 클리닉, 개인 과제 오답 플러스 취약 클리닉. 아 이게 이런 게 있어야 되겠군요. 어쨌든 저희는 요번에 이제 실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긴 했는데 오답 클리닉이든 취향유사 클리닉이든 용도에 맞게 쓰셔야 돼요. 오답 클리닉은 뭐냐면 과제를 풀었을 때 과제에서 틀린 문제들만 뽑는 거예요. 뽑아서 그 학생이 틀렸다는 얘기는 그 학생이 그 유형에 대해서 약한 거예요. 그걸 선생님이 클리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이 뭐냐 또 설명을 하시고, 왜냐면 개념 몰라 틀릴 수도 있잖아요. 혹은 풀이 과정,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를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누기식으로 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엉터리로 풀었으면 그런 것들을 다시 점검해 주시고, 풀이 과정도 보여주시고, 풀이하는 방법도 실은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푸는 것이다 하고 학생한테 각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클리닉이 중요한데, 근데 중요한 거래. 클리닉이 중요한데 그것을 오답 클리닉으로 사용할 것이냐 취향유사 클리닉으로 사용할 것이냐는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건 오답 클리닉을 사용할 것이냐 취향유사 클리닉을 사용할 것이냐는 제가 볼 때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이 이 역할을 잘 해주시면 학생을 반 이상 만든 거예요. 이것만 잘하셔도. 그래서 오답 취향유사 클리닉 앞으로 이제 바뀌시겠지만 그 클리닉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선생님과 원장님들은 제가 볼 때 충분히 하셔야 돼요. 충분히. 그래서 오답은 그런 거라 그러셨어요. 그래, 과제에 틀린 문제들.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오답을 꺼낼 경우에. 장점은 틀린 문제만 뽑으니까 틀린 문제에서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점검을 해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은 이제 뭐 3번째 다른 이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날 수업하고 그날 과제 풀고 그날 오답 정리한 친구들이 오답 클리닉을 뽑으면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문제를 그대로 뽑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답을 다 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실은 오답 클리닉을 위주로 쓰지를 않고, 저희는 이제 오답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수적으로 보조적으로 쓰고 주로 취향유사 클리닉이라는 걸 써요. 근데 취향유사 클리닉은 뭐냐면 과제 원시험에서 틀렸던 문제에 비슷한 유형들로 문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아주 간단한 취향유사라고 하면 숫자만 바꾸는 거, 뭐 삼각형에 뭐 1, 2, 3 변의 기가 1, 3인데 그거를 뭐 3, 4, 5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실은 이제 조금 이제 앞뒤 바꾸는 복잡한 형태의 유사 문제까지도 취향유사 클리닉에서 만들어내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타켓메스가 실은 이제 진행이 되면서 타켓메스의 기능들을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이번에 제가 제안한 거는 오답 하나의 유사 문제들을 끼워서 하나의 어떤 세팅된 문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형태인 것 같기는 해요. 오답을 풀어주고 이렇게 푸는 거야. 강의를 딱 쳐주고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니까 풀어봐 연습시키고.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실은 이제 각 학원의 선생님들이나 원장 선생님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를. 뭐 이거를 프로그램에 시스템에 어떻게 끼워넣느냐가 지금 문제였지, 그런 형태가 필요하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클리닉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거를 오답 형태냐 취향유사 형태냐, 그거는 오답 클리닉의 특징, 취향유사 클리닉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쓸 것이냐,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클리닉은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뭐 클릭해 보시면 뭐 위에 뭐 있는 이런 기능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금방 아실 거고요. 뭐 클리닉 미리 보기 누르시면 뭐 표지가 나오고 뭐 반배열 오답 클리닉, 이건 이제 학생들이 고1 기본반에 있던 학생들이 문제를 틀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물론 6문제 정도가 나오긴 했는데, 네, 이걸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클리닉은 그런 형태로, 반드시 클리닉은 선생님들이 신중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아는 거는 자꾸 빠져요. 아는 거는 과제를 거듭하면서 자꾸 빠지고, 자꾸 학생이 잘 모르는 거, 약한 부분들만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은행 형태의 프로그램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그게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기도 하고, 실은.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 관리 기능은 뭐 보시면 이제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뭐 그러니까 강좌 관리,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원장님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건데, 강좌 개설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선생님 페이지에서 똑같이 할 수 있고요. 학생 관리, 여기 보면 이제 뭐 아까 똑같이 신규 학생 여기서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페이지하고 원장님 페이지하고 같은 기능이에요. 두 가지 똑같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선생님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수정을 누르시면 학생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원장님들은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시면 좋겠죠. 근데 선생님들은 이 기능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패스워드가 어떻고 뭐 어떻다, 여기서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정할 수 있다는 거, 여기 수정 기능이 있어요. 뭐 수강 신청, 아까 원장님 페이지에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관리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제 적성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저희는 이제 성적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이따 학생 기능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생 페이지에는 이제 수리인 적성 진단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수리인 적성인데, 이거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뭐랄까 100% 학생을 반영하지는 못해요. 반영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학생에 대한 큰 틀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얼굴 맞대고 얘기하다 보면 이 친구는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자료화되고 좀 구체적으로 이제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테스트 결과표를 가지고. 그래서 학생한테 테스트를 진행시키고 나서 선생님들은 수리인 적성 진단 테스트 결과표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다른 데서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지 않지만 여기 데이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학생 아이디, 학생명 검색해서 텍스트 성적표를 보시면 돼요. 자, 선생님 페이지에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선생님들은 실은 선생님 페이지에 실은 과제 출제를 어떻게 하느냐, 매번 써먹어야 되니까 수월에 아주 자유롭게 쓰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과제 관리 들어가서 하는 방법, 수업 교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장단점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클리닉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클리닉에 대해서는 정말 통달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뭐 관리는 뭐 보시면 아실 테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선생님 페이지는 마무리 할게요.